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 앞바다에는 두리도, 비안도, 덕산도 등 크고 작은 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람이 사는 섬도 있고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도 있습니다. 그 중에 비안도라는 섬은 사람 하나 없는 적막한 무인도였습니다. 어느 날 조용한 비안도에 조각배가 하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노를 젓는 사람은 이목이 수려하고 힘이 세 보이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배에는 고기잡이 도구도 없었고 청년의 생김새를 봐도 고기를 잡기 위해 오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배는 적당한 곳에 닻을 내리고 멈췄습니다. 배에서 내린 청년은 누군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며 비안도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던 청년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큰 숨을 한번 내쉰 청년은 언덕 반대편에 있는 바닷가로 성큼성큼 내려갔습니다. 바닷가에서는 아리따운 처녀가 조개를 캐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고개를 든 아가씨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청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 외딴 섬에 사람이라고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기밖에는 없는데 갑자기 낯선 청년이 나타났으니 깜짝 놀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누구신지요? 처녀가 두려워하며 묻자 청년은 대답도 하지 않고 처녀를 들쳐업었습니다. 그리고는 처녀가 비명도 지르기 전에 배가 있는 곳을 향해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녀가 몸부림을 쳐봤지만 힘센 청년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밭일을 하던 처녀의 아버지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네 이놈,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남의 집 딸을 어디로 데려가는 게냐?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뒤따라왔지만 젊은 청년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처녀의 아버지는 몇 년 전 비안도로 귀향을 온 감사 영감이었습니다. 당파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직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임금을 섬기다가 간신들로부터 오히려 역적이란 누명을 쓰고 이 섬으로 귀향을 온 것이었습니다. 어진 아내 그리고 무남동녀 외동딸과 화전을 일구고 해산물을 채취해가며 근근히 연명해가던 중이었습니다. 아가야, 아버지는 목노와 애타게 딸을 불러보았지만 세찬 파도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처녀를 태운 배는 섬에서 점점 멀어져 갈 뿐이었습니다. 제발 절 놓아주세요.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처녀가 사정을 해도 청년은 빙그레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배는 순식간에 멀어져 비안도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녀가 뱃머리에 쓰러져 흐느껴 울자 청년은 처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초조하고 불안한 듯 눈을 번뜩였고 후줄근한 땀방울이 청년의 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배는 작은 무인도에 닿았습니다. 청년은 처녀를 안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섬에 있는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 한가운데는 쓰러져가는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빈 집이었는데 음산하고 소름이 끼치는 한기가 느껴지는 집이었습니다. 청년은 처녀를 빈 방에다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자물쇠로 방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녀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울음소리조차 낼 수가 없었습니다. 난데없이 납치를 당해 아무도 없는 무인도 빈집에 갇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이름 모를 물새들이 우는 소리와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녀를 오두막에 가둔 청년은 숲 가장자리에 있는 커다란 고목으로 갔습니다. 형님, 나무 아래서 청년은 위를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고목의 가지 위에 도사리를 틀고 있던 검은 물체가 스르르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능구렁이였습니다. 수고했다. 형님, 날이 새기 전에는 절대 그 오두막에 가지 마세요. 어렵게 데려왔는데 괜히 놀라서 죽으면 어떡해요. 알았다. 헌데 그토록 예쁜 처자를 오두막에 놓아두고 긴 밤을 어떻게 참아야 할지. 제발 날이 밝을 때까지만 참으세요. 산통 다 깨지 마시고요. 청년은 능구렁이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처녀를 붙잡아온 청년의 몸도 서서히 구렁이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두 마리의 형제 구렁이는 옥환상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한 처녀를 놓고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그만 그 처녀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진노한 옥황상제는 형제를 하늘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인도에서 구렁이로 살게 하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수백 년을 속죄한 끝에 이제는 해가 뜨면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해가 지면 다시 능구렁이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1년만 더 참으면 완전히 허물을 벗고 사람이 되는데 형 구렁이는 얼마 전 비안도의 처녀를 보고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처녀가 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니 제발 처녀를 이 섬으로 몰래 데려와 달라는 형의 말에 동생은 처음엔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밤낮으로 씨름하는 형을 보다 못해 비안도에서 처녀를 납치하다시피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물론 절대 몸에 손대지 않고 가까이서 보기만 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놓은 뒤였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다시 한번 약조했습니다. 그 얼굴을 가까이서 볼 수만 있다면 1년이 아니라 10년이라도 참을 수 있다. 그래서 떳떳하게 사람으로 환생하여 아내로 맞아 살면 될 거 아니냐. 동생은 형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자신이 사는 섬으로 돌아갔습니다. 동생이 돌아가자 형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날더러 참으라고? 내가 지 속셈을 뻔히 다 아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게야? 예전처럼 나보고는 기다리라고 해놓고 제가 먼저 차지하려고 그러지. 어림도 없다. 이번에는 안 속아. 형 구렁이는 생각할수록 동생 구렁이가 괘씸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먼저 처녀를 차지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조바심이 나서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고목에서 내려와 처녀가 갇힌 오두막으로 가려던 형 구렁이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럴 게 아니지. 골칫거리인 동생 놈을 먼저 해치우는 게 낫겠어. 그래야 후환이 없을 테니. 형 구렁이는 바다를 헤엄쳐 동생이 사는 섬으로 갔습니다. 섬은 기척 하나 없이 조용했습니다. 숨을 죽이고 동생이 사는 초가집안을 몰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동생 구렁이는 처녀를 데려오느라 힘이 들었는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은 주변에 있는 가랑잎들을 소리 없이 초가집 주변으로 모았습니다. 동생이 사는 초가집은 이내 가랑잎들로 뒤덮였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겠지? 제 놈이 도망갈 수나 있으려고? 형 구렁이는 커다란 바 위에 뭉툭한 꼬리를 내리쳤습니다. 번쩍번쩍 불꽃이 튀더니 이내 가랑잎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초가집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불을 만난 동생은 소리를 지르며 불길 속에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지만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으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하는 동생 구렁이를 보는 형 구렁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등을 돌려 자기가 사는 섬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형 구렁이는 거리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섬에 도착한 즉시 숲속에 있는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니 처녀는 울다 지친 모양인지 깜빡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들썩이는 풍만한 가슴, 곱게 선이 내려오는 가는 허리, 그리고 콧 속으로 스며드는 젊은 처녀의 향긋한 몸내음에 형 구렁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즉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참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동생도 죽었고 해가 뜨면 멋진 장정으로 둔갑할 텐데 그럼 처녀도 마냥 싫다고는 안 하겠지. 그리고 동생이 사는 섬에 불을 지르고 온 터라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자고 내일 아침에 올 생각으로 형 구렁이는 고목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처녀는 간밤의 일이 꿈이었기를 바랐지만 낯선 오두막 안에서 눈을 뜬 순간 다시금 두려움이 밀려들었습니다. 대체 나를 이곳으로 데려온 청년은 누구이며 왜 나를 이곳에 가둬두는 것일까?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밀어보았지만 굳게 잠긴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처녀를 이곳으로 데리고 온 청년이었습니다. 가까스로 불을 뚫고 살아나온 청년은 온몸에 화상을 입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 손에는 도끼를 들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청년의 몰골을 보고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가씨, 얼른 도망가세요. 저쪽 바닷가에 배를 준비해 놓았으니 부모님이 있는 비안도로 가세요. 청년은 처녀를 방 밖으로 끌어내며 말했습니다. 얼른 도망치라는 말에 따라 나오기는 했지만 처녀는 청년이 걱정되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몸이 어쩌다 이렇게 되셨나요? 걱정하는 처녀에게 청년은 억지로 이 섬에 데려와 미안하다며 뒤늦게야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도 아가씨를 사모해 왔습니다. 하지만 형님 때문에 그 마음을 애써 접어왔습니다만 형님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전 지금부터 할 일이 있으니 아가씨는 얼른 가십시오. 날이 더 밝기 전에 어서. 청년은 처녀를 떼밀었습니다. 그 눈에는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처녀는 몸도 성치 못한 청년을 두고 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랑 같이 가요. 저랑 비안도로 가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살아요. 청년은 그 말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룰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처녀의 눈에도 새벽 이슬 같은 눈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두 사람은 이미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처녀가 움직이지 않자 청년은 소리를 쳤습니다. 어서 가란 말이오. 계속 여기 있다면 당신은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오. 청년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고 고목나무 위에서는 늘어지게 자고 일어난 형이 장정으로 변해 나무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청년은 형이 땅에 닿기 전에 처치하려고 도끼를 휘두르며 고목으로 달려갔습니다. 형은 불에 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동생이 나타나자 기겁을 했습니다. 마구 휘두르는 동생의 도끼를 피하며 형은 동생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1년만 있으면 어엿한 사람이 되어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동생의 도끼에 죽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복의 동생, 어찌 이러는가? 진정하게. 동생이라고? 어디서 그 입을 놀리느냐? 동생은 격분하여 도끼를 휘두르며 형에게 소리쳤습니다. 구차한 변명 따위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동생은 도끼를 번쩍 쳐들고 형을 내리찍었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처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청년이 사람을 죽이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의 도끼에 쓰러진 것은 누렇고 커다란 구렁이였습니다. 청년은 꿈틀대는 구렁이를 다시 내려쳐 그 숨줄을 완전히 끊어 놓았습니다. 구렁이가 축 늘어지자 청년은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입니다. 사람이 되겠다는 꿈도, 사랑하는 여인과 남은 평생 살겠다는 꿈도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비안도로 돌아가 행복하게 잘 사시오. 청년은 두려움에 굳어버린 처녀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는 절벽으로 가 바닷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처녀가 말리려고 했지만 눈 깜짝할 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처녀는 청년이 뛰어든 바닷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넘실대는 파도를 타고 떠내려가는 것은 커다랗고 누런 구렁이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지금도 변산반도의 비안도 부근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작은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주받은 구렁이 형제가 속죄하며 살던 형제섬도 있습니다. 천상에서 여자 때문에 벌을 받아 쫓겨나서 끝내는 또 한 여자 때문에 처참하게 죽어간 형제 구렁이의 이야기는 넘실대는 파도를 타고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형제섬을 지날 때면 동생 구렁이와 처녀의 채 피지 못한 사랑 이야기가 아직도 그 바위에 서려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답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변산반도 형제섬에 얽혀있는 형제구렁이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